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앵커 문다연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시장이 조금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연내에 이제 테이퍼링이 실시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다우지수는 홀로 하락을 하고 나스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수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지수 14,900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S&P 500지수 4,405이고요. 보통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골드는 약간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2%대 하락, 코인베이스는 어제 비트코인 상승 반등에 이제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 달러 기준으로 47,000달러 선 위로 올라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코인 주요 암호화폐 시황도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점유율은 44%대입니다. 한화 기준으로도 5,500만 원 선 위로 올라왔는데요. 제가 지금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요. 주말을 포함해서 며칠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매도세와 매수세의 지금 대결이 팽팽한 상황인데요. 비트코인을 100개 이상 보유한 고래들은 매수에서 매도 포지션으로 조금 가고 있지만 비트코인을 1개 이하로 보유한 개인들은 소액 투자자들은 매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로서 조금 희망을 걸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도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엘살바도르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의 비트코인 관련 서비스 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엘살바도르의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의 비트코인 관련 서비스를 출시할 때 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살펴보니까요, 금융기관이 디지털 지갑을 제공하려면 중앙은행에 먼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서비스의 유형과 시장 세부 정보, 그리고 위험평가, 고객에게 부과되는 비용 등 상세한 내용을 포함해서 암시를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이용자들은 신원 확인도 거쳐야 됩니다. 자금 세탁 방지 절차도 적용을 했습니다. 중앙은행이 고객이 요청한 정보 외에 이제 거래 모든 내역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엘살바도르에서는 비트코인을 9월 7일부터 법정화폐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자금 세탁 방지 의무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중앙은행에서 규제를 하려는 시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다라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엘살바도르처럼 통화 시스템이 약한 국가들에서 비트코인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살바도르 입장에선 이제 금융 시스템을 개선하고 비트코인을 통한 금융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페이스북이 디지털 지갑 노비 출시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네, 페이스북의 디지털 화폐 코인 지갑이죠. 노비가 출시 임박했습니다. 이제 노비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결제와 송금 등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노비는 일단 스마트폰 앱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나 왓츠앱을 연동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건 디지털 자산을 송금하거나 결제를 할 때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구체적인 시점과 어떤 코인을 쓸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DM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하루에 이용자만 20억 명이 넘는 페이스북에서 DM 결제가 아닌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한다면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중요한 관건은 과연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엊그제 이제 FOMC 의사록에서 처음으로 암호화폐 관련 규제안을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투명성의 부족, 스테이블 코인의 취약성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대한 규제안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가 앞으로의 관건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1호 가상자산 사업자는 누가 될까요? 거래소와 비거래소의 속도전이 붙었습니다. 네, 지금 특근법 시행에 따라서 1호 가상자산 사업자가 누가 될지 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소일지 비거래소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거래소들은 제휴은행으로부터 지금 실명 계좌 확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비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ISMS 인증이 조금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를 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어서 1호가 될 수 있어를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거래소들은 확인서만 받으면 사업자 신고를 즉시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비거래소, 이제
커스터디 사업자들,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들도 좀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헥슬란트는 지갑 솔루션 옥텟 그리고 지갑 토큰뱅크에 대한 IS 인증을 획득을 한 상태이고요. 또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참여한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자죠. 이 한국디지털에셋과 한국디지털자산수탁도 ISMS 인증 획득을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9월 초쯤이 되면 아마 ISMS 인증을 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걸 획득을 하면 이제 내부적으로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를 위한 준비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래소들의 이 접수 일정이 생각보다 늦춰지면서 어쩌면 정말 비거래소에서 1호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상황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